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농지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지법. 이 농지법은요 농지에 관련된 법이잖아요. 네. 자, 우리나라 법률은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161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농지법 하나입니다. 모든 우리나라 법은요, 모든 제1조는 그 법을 만든 1조가 목적입니다. 농지법 1조도 목적이죠. 2조는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모든 법은 거의 다 2조가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그래도 그 법에 관련된 걸 알려면 용어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시골에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관심 있게 알아두시면 훗날 재산 관리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농지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농지법에 의한 농지는 뭐냐? 세 가지입니다. 지목이 토지 이름이 세 가지. 전, 답, 과선입니다. 밭전, 논밭, 과수원 세 가지인데요. 그 지목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농사를 실질적으로 농사를 진다면 역시 그것도 농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지에는 전답 과수원뿐만 아니라 다년생 식물재배도 포함됩니다. 다년생 식물재배도 포함이 되는데요. 이 다년생 식물재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초, 그리고 종묘, 인삼은 뭐 보통 뭐 3년생, 5년생, 6년생 있잖아요. 인삼, 약초, 잔디 같은 경우도 다년생입니다. 그리고 조림용 묘목입니다. 여러분 묘목 아시죠? 묘목, 어린 새끼나무인데요. 옮겨 심는 어린 나무를 묘목이라고 합니다. 이 묘목도 다년생 식물재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과수, 과일나무죠. 그리고 뽕나무, 그리고 여러분 유실수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달리는 나무 있잖아요. 나무에 그런 열매가 달린 나무를 유실수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2년 이상 식물입니다.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그러한 식물들이 바로 다년생 식물재배가 되겠고요. 또 조경 있죠. 조경, 관상용 수목 같은 거, 관상용입니다. 관상용 수목, 이런 것들도 다년생 식물재배가 되겠는데, 조경업자가 조경을 목적으로 식재한 것은 다년생이 아닙니다. 조경업자가 조경을 목적으로 나무를 심었다, 이거는 다년생 식물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농지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토지, 그 농지를 개량하는 개량시설, 그리고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생산시설, 뭐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예를 들면 고정실 온실이라든가, 또 버섯 재배사라든가, 또 비닐하우스, 이런 시설물도 다 농지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돼지 소를 키우는 축사 있죠. 축사라든가, 또 곤충 사육사가 곤충을 키우는 그런 사육장, 이런 경우도 농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 퇴비장 같은 경우도 농지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간이 퇴비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덩이 같은 걸 파가지고 거름 같은 걸 이렇게 쌓아주는, 두엄 같은 걸 쌓아주는 것이 바로 간이 퇴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시골에 가면 농사 짓는데 그 농업인들이 그 한여름에 쉬기도 하잖아요. 농막이라고 하면 농막. 이런 농막도 농지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간이 저온 저장고, 저장고도 마찬가지고요. 간이 액비 저장조, 같은 거 있어요. 간이액비 저장조, 이런 건 뭡니까? 간이액비 저장조, 비료 같은 거 쌓아주잖아요. 비료 같은 거 쌓아주는 것, 간이액비 저장조, 이런 것들도 다
농산물 시설, 생산시설로서 이런 것들도 농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농지가 상당히 범위가 넓죠. 농업인. 농업인은 뭐냐? 농사 짓는 사람 아니겠어요? 농업인. 이 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종사하는 개인이 되겠어요. 또는 뭐 법인도 농업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짓는 개인을 말한다. 그런데 이 농업인은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가 충족되면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농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면 곱하기 0.302 하게 되면 300평이 넘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소유하면서 전답 과수원을 하거나 다년생 식물 재배로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1000제곱미터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농업인은 1년 365일 중에 90일 이상 농사를 져야 돼. 그러면 직장인도 농업인이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하면 훨씬 90일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농업인이 된다. 자, 두 번째는 농지는 농지인데 33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330제곱미터. 100평이 되겠죠? 여기서는 뭐 하는 거냐? 고정실, 온실입니다. 고정실, 온실. 그리고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100평 이상이면 됩니다. 300평이 아니라 330제곱미터니까 고정실, 온실, 버섯 재배사, 그리고 비닐하우스는 또 다년생 식물집도 마찬가지입니다. 330제곱미터 이상 가지고 농사를 지면은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자, 농사 안 짓고요. 소를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대가축. 소는 2마리 이상입니다. 중가축. 돼지 같은 것은 10마리입니다. 10마리. 10두. 대가축은 2마리입니다. 중가축은 10마리. 그리고 소가축. 소가축은 100두입니다. 토끼 같은 건 100마리 이상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가금입니다. 가금. 닭 같은 거 있죠? 닭 같은 거는 1000수 이상입니다. 1천수. 천수. 가금 같은 거는 1000마리 이상을 키우면 농업인이 되고요. 꿀벌입니다. 꿀벌. 꿀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거는 10군입니다. 10군. 10군. 1군이라는 건 뭐냐? 여왕벌 한 마리를 이제 1군이라고 하는데 10군이면은 결과적으로 여왕벌 10마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통이 10통이 있어야 되겠죠? 10군. 예. 이렇게 이상 이때 축산업은요. 이런 소, 돼지를 키우는 축산업은 1년 365일 중에 120일 이상입니다. 12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만이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농업을 하는 사람은 농업을 경영했으니까, 농사를 지었으니까 판매할 거 아니에요. 1년 동안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를 농업인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농업법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업법인. 이 농업법인에는 영농조합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영농조합법인이 있고,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영농조합법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려면 모르니까 이제 법무사한테 가기도 하는데, 이거는요 일반 상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농사 짓는 거기 때문에 법률이 뭐냐?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특별히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이 농사짓는 농업인이 3분의 1 이상 참여해야 됩니다. 3분의 1. 그러니까 10명이면은 9명이 농사를 짓는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다. 그러면 3분의 1이니까 3사람 이상이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참여를 해야만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바로 상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경영이라는 게 뭡니까? 농업경영. 네. 농업경영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예요? 농업인이라든가 이러한 농업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농사 짓는 것입니다. 농업을 영위하는 것이 바로 말 그대로 농업경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경이라는 건 뭐냐? 스스로 농사 짓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경의 개념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농사를 짓는데 자기 노동력을 2분의 1 이상을 투하를 해야 돼요.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면 타인의 노동력을 갖다 쓰는데 자기 노동력을 50% 이상 투입해야만이 바로 자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탁경영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본인이 농사를 질 수가 없으니까 제3자한테 농업경영을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남한테 맡겨서 농사 짓는 것이 위탁경영이 되겠다. 그 다음에 농지개량입니다. 여러분, 농지개량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겁니다. 농지의 형질을 변경한다. 농지개량이라는 건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농지개량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농지개량을 하는 것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또 그래서 농지의 구획정리, 여러분 저 철도라든가 고속버스 타고 가다 보면 농지가 답 같은 게 답이 농경지가 바둑판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런 농지 구획정리 이런 것들도 농지개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 농지개량에는 관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물을 대는 거, 논밭에 물을 대는 것을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객토란 말이 있고요, 성토란 말이 있고 절토란 말이 있죠. 객토, 성토, 절토. 객토라는 것은 흙을 파다가 논밭에 뿌리는 게 객토입니다. 그리고 성토라는 건 뭡니까? 성토. 성토라는 것은 흙을 쌓는 게 성토지요. 지대가 낮아가지고 흙을 복토한다. 흙을 싸서 다지는 것을 성토라고 하고, 절토라는 것은 흙을 잘라내는 것이죠. 절개하는 겁니다. 잘라내는 것. 흙을 깎아내는 것이 바로 절토가 되겠는데, 객토를 하든 성토를 하든 절토를 하든 토지 위에다가 물을 대는 관계를 하든 이런 것들도 다 농지의 개량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지의 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지 전용. 농지를 전용하는데 허가받는 경우도 있고요,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전, 답, 과수원에다가 여기다가 집을 짓겠다 하려면 뭘 만들어야 돼요? 대를 만들어야 돼, 대. 그렇다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도시인들은 허가를 받고요, 그 농업인들은 신고만 하면 됩니다. 신고. 신고. 도시인들은 허가사항이지만 농업인들은 신고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다가 대지로 만들어가지고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농지 전용이라고 그래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농지 전용. 이거는 농지 전용할 때는 도시인은 허가, 그리고 농업인들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근데 농지를 전용할 때는 그냥 해주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요,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야 돼요. 부담금. 농지 전용 부담금은 개별 공시지가의 100분의 30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농지에서 대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토지 가격이 상승하니까 상승분에 대해서는 지목 변경으로 토지 가격이 증가되게 되면 취득으로 간주해요. 의제해서 다시 취득세를 또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지에서 지목 변경해가지고
농지 전용해가지고 대지가 되면 땅값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세금 부담이 많아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말 체험 영농입니다. 이건 농업인이 아니죠. 주말 체험 영농하는 사람들은 1000제곱미터 이하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즉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 활동이나 여가 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우리는 주말 체험 영농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농지법 제2조에 나와 있는 용어의 정의를 다 설명드렸거든요. 그런데 법에 있는 것만 한 게 아니라 농지법 시행령, 대통령령까지 나온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축약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좀 지문은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법제처에 들어가시면 돼요. 법제처. 다음이나 네이버에 법제처에 딱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농지법을 딱 치고 클릭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사해서 뭐 유인물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여러분들 그냥 이 정도 이해하면 충분히 될 겁니다. 참고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법제처에 들어가셔서 농지법을 치시고 가시게 되면 농지 1조 목적부터 2조, 제가 지금 설명드린 2조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